안녕하세요. 12월 2일 오후 9시 55분입니다. 오늘 비가 왔나요? 퇴근 시간에 좀 길이 많이 젖어 있던데 비가 온 모양입니다. 다행히 뭐 영상으로 올라와서 눈이 아니고 비가 온 것 같긴 한데 점점 기온이 떨어지는 걸 봐서 겨울이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왕자의 게임의 The Winter is Coming 이 생각이 나네요. 아, 오늘 여러분은 주식시장, 코인시장 어떻게 뭐 보셨나요? 일단 뭐 간단하게 오늘도 주식, 코인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믹스가 오늘 위메이드도 상당히 주가 조정을 세게 받았는데 위믹스도 점점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6,680원까지 떨어졌네요. 그리고 현재 17,310원인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이 들어온 관계로 저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여기 비썸에서 위믹스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루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루나 이름 좋죠? 예, 루나. 이게 제가 언제 상장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비썸에 루나 솔라나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코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내에 상장되기 전부터 루나는 외국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상승했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요. 그래서 코인원에도 아마 루나가 있을 건데 코인원에서 아마 차트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루나라는 코인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지금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는데 왜 오늘은 검색이 안 될까요? 전혀 먹히지가 않네요. 어쨌든 루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코인은 약간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 인플레이션 파이트라고 그러던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테이퍼링 조기 종료와 더불어 금리 인상을 앞당길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닌가. 예, 원래 코인이라는 자체가 생성된 목적 자체가 인플레이션 해지인데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지하기 위한 용도로 코인 가격이 상승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 즉 유동성을 축소하면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좀 조정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분석하기 나름이고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만은 예, 어쨌든 뭐 참고적으로 좀 기사라든가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매수 다음으로 해야 될 건 뭐냐?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더 내려가면 더 사야겠죠. 예. 뭐 긍정적인 시각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저는 긍정적인 긍정론자고 제가 얼마 전에 퇴근하면서 또 지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2018년 초, 비트코인 기준으로 말하면 2,800만 원을 찍고, 올 봄에 다시 8,200만 원을 찍고, 다음에 만약에 어떤 대세 상승장이 온다.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까지 갈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8,200만 원에 더블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 삼아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은 참 이게 이상합니다. 모르겠어요. 한동안은 이제, 미국 장이 좋았는데, 한국 장은 꼬라박고 뭐 이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장은 이틀 연속 조정받아서 어제 또 제가 미국장을 보고 있었는데 자기 전까지만 해도 상승장이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1% 넘게 빠져 있길래 이게 무슨 일이지? 그게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이퍼링 조기 종료에 따른 금리 인상 시기를 땡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전에 벤 버냉키인가요? 그분 의장할 때도 한번 뒤통수 맞은 기억이 나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매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2022년, 23년 가서 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월 의장의 포지션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시장의 우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에 반해서 저는 미국장이 떨어졌길래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반도체주가 주도주로서 대형주 중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대형주 중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의외로 반도체 대장들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기존에 강하게 상승했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위메이드를 필두로 한 플레이 투 언이라든가 NFT라든가 그렇게 메타버스라든가 강하게 갔던 종목들이 내리면서 그게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내리면서 좀 조정을 받다가 어쨌든 뭐 코스닥에도 이제 IT 반도체 종목들이 있다 보니 그거와 상세해서 거의 0.03% 정도 보합 정도에 머물렀는데 어쨌든 코스피는 1.57% 정도 올랐습니다. 참 시장이 재밌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이야기는 미 유럽 증시가 상승장으로 마감된 이후에 미국장에서 나와 가지고 미국장은 내렸고 유럽장은 어제 올랐거든요. 근데 그 여파인지 오늘의 유럽장은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의 하락의 여파를 맞아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은 올랐는데요. 아시아 시장에서 홍콩 증시와 우리나라 시장하고 뭐 중국은 뭐 크게 뭐 개의치 않게 보합 정도 과창판만 1.85% 떨어졌고 일본도 뭐 0.65 정도면 뭐 양호한 우리나라 올랐는데 그에 반해서 유럽은 지금 어제 상승장을 다 반납하고 있죠. 예,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디커플링 되는 건지 미국도 초반까지 아침 그러니까 낮에만 해도 선물 지수가 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은 나스닥 100 선물이 하락 반전했습니다. 오늘도 미국장은 내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금리 인상이 연준이 시장 참여자하고 뒤통수를 좀 치는 그런 모양새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좀 하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살펴보면은요. 일단 상승률 상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주관적인 유튜브라는 게 다 자기 주관적인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들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방송을 보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거를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저하고 의견이 안 맞으시다고 해서 악플을 달아주지는 마십시오. 마음 상합니다. 욕 꺾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송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랙티브한 방송이 그런 점이 좋잖아요. TV는 일방적인 방송이고 유튜브도 일방적이지만 시사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하시는 방송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반도체가 탑픽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뭐 상승 초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나마 양호하게 어제 빠졌죠. 다른 지수에 비해서 나스닥은 1.83, 근데 필라델피아는 0.59 정도 빠졌으니까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뭐가 나왔냐면 마이크론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공급망 불안 해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올랐고 그리고 반도체 수요 증가의 후공정 업체들 일명 오사트라고 하는 후공정 업체들의 매출이 30% 상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4분기에 북미 4대 데이터 센터 서버 DRAM 수요가 3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영향인지 오늘 반도체가 많이 올랐고요. 그보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거는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건데 지금 삼성전자가 평택에다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P3 라인이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돼가지고 조만간 장비 발주가 해주고 장비가 들어가고 갈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P4 공장의 땅 정지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P3 공장도 아직 준비가 덜 되고 시작도 안 했는데, 가동도 안 했는데, P4 공장에 땅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 갔다 온 다음에 뭔가가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퀄컴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같은 경우에 전량 수주를 했다라는 또 기사도 났죠. 삼성전자가. 그리고 지금 TSMC가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해가지고 일설에는 뭐 다른 업체들 보고 삼성전자 하고 한테 맡겨라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죠. 왜냐면 그 정도로 파운드리가 호황이라는 거죠. 반도체는 안 쓰이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더 많이 쓰이면 쓰였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세상이 변하는 메타버스니 자율주행이니 UAM, 도시망공 이런 것도 다 반도체가 더 많이 쓰였으면 쓰였지 적게 쓰이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NFT와 결합해서 많이 올라갔지만 결국은 하드웨어가 진정한 메타버스를 가능케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D램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 그러면서 어 D램 가격이 오를 것이다. 뭐 이러면서 반도체주들이 덩달아 오르고 있거든요. 이건 뭐 순식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뭐 모건 스탠리에서 피크아웃이라고 뭐 PC D램 가격이 뭐 고점을 찍었다, 이제 하향한다, 뭐 그런 보고서 때문에 낙폭을 크게 키웠던 게 불과 한 몇 달 전이죠. 예, 그랬는데 좀 길었던 조정 기간을 거쳐서 어 뭐 불과 몇 달 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길었죠. 삼성전자가 올 초 1월 달에 10만 원 넘게 가다가 지금 거의 뭐 7만 원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긴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쳐서 지금 반도체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반도체주를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 물론 이제 제가 항상 하는 패턴으로 전일 대비 상승률 상위, 그다음에 거래대금 상위 순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종목들은 잘 모르겠고요. 인트로메딕은 이제 싸이월드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싸이월드가 지금 오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가 돈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장이 어려울 때는 실적이 주가를 말해줍니다. 예, 장이 어려울 때는. 예. 그러니까 반대로 오늘 뭐 위즈윅 스튜디오라든가 실적 안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그럼에도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합니다. 예, 조정받을 때는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예, 나중에 언제 또 돌고 돌겠죠, 순환. 예, 그러나 당분간은 반도체가 시장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싸이월드 이게 돈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뭐 모멘텀 관심으로 해서 돈이 몰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고 이런 인버스 천연가스 이런 게 ETN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살만한 게 없다 뭐 이런 생각을 반증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오 엘리멘트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롤러코스터를 좀 탔었는데요. 결국 반도체와 묶여서 올라가긴 올라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오 엘리멘트보다는 계속적으로 GMBS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오늘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 14,500원까지 찍었는데 공모가가 17,400원에서 아직도 미칩니다. 지오 엘리멘트는 공모가 위고요. GMBS 엔지니어링 공모가 아래인데 어, GST라는 게 있고 유니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GMBS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주력 품목이 스크러브거든요. 반도체 생산할 때 나오는 유해가스를 처리해주는 스크러버인데 GST도 오늘 35,000원이 넘고요. 유니셈도 오늘 14,500원 좀 넘게까지 갔죠. 그리고 GMBS 엔지니어링도 14,500원까지 갔었는데 근데 GST는 플라즈마 스크러버 그리고 GMBS 엔지니어링은 무폐수 스크러버
그다음에 윤쌤은 이제 일반 그 스크러버인데 사실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GMBS 엔지니어 IR북에서 보다시피 성장성은 GMBS 엔지니어링이 더 크다고 보고 무패수 스크러버가 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와서 계속 사모으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공모가 아래에서 지금 계속 샀는데 어쨌든 오늘 올라가지고 플러스가 이제 이익은 났지만 저는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 생산하는데 물을 많이 쓴단 말이죠. 특히 대만 같은데 가뭄이 들거나 뭐 용수가 부족했던 뉴스들이 올 초에만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무폐수 스크러버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샀는데 지오 엘리멘트가 더 잘 가네요. 예, 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설하고 비트 컴퓨터는 이제 오미트론 때문에 이제 재택 의료, 그다음에 원격 의료 뭐 이런 거죠. 인성 정보, 뭐 유비케어, 비트 컴퓨터 이런 게 한때 이제 코로나 이제 막 들끓을 때 원격 진료, 원격 의료 이런 거 관련해서 세게 갔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이게 부각되는 거죠. 왜냐하면 확진자 수가 5천 명이 넘고 병상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진단하고 집에서 치료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비대면으로. 그리고 주승 엔지니어링이 오늘 제 탑픽입니다. 주승 엔지니어링이 오늘 제 탑픽입니다. 이게 지금 차트를 보면요. 최고가인데 주봉으로 봐도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인데 3년 내 최고가예요. 아니 뭐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빌빌 바닥을 기던 종목이 이 탈바꿈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4천원까지 들었잖아요. 작년 코로나 때 예, 실적이 안 나왔고 빌빌 기다가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 때문에 쭉 조정받다가 왔는데 완전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회사가 싹 바뀌었어요.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그리고 황철주 사장인가요? 이분이 1세대인데 이제 그 판교인가요? 어디 뭐 이렇게 몇천억 들여갖고 저기 사옥을 짓는다고. 예, 그 사옥이 아니지. 그 이제 뭐라고 하죠? 기업 자기 이제 직원들 다 머무를 수 있는 사옥 맞나요? 아, 사옥을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사택하고 제가 사옥 헷갈려. 사옥을 신축한다고 해갖고 뭐 R&D 센터도 강화하고 이래가지고 기사가 좀 났었는데 역시 그 옛날부터 봐오던 그 종목이라 그러든지 세게 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더 갈 것 같아요. 일단 3분기 실적이 너무 좋고 4분기 실적은 예상치가 더 좋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거 지금 PSK를 좀 전에 좀 봤는데 좀 이따가 PSK도 말씀드리겠지만 주승 엔지니어링이 4분기 예상치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점점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주승 엔지니어링. 지금 외국인 지분도 많이 늘었네요. 12.56%. 시가총액이 1조에 육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어닝스 프라이즈 나왔는데 근데 1분기, 2분기에도 잘 나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예, 제가 몰랐던 거죠. 예, 1분기, 2분기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제가 몰랐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3분기 실적은 두 배가 나왔어요. 2분기보다 두 배가 나왔어요. 순이익도 두 배가 넘고요. 근데 4분기 실적은 순이익만 조금 이제 예상치가 더 잘 나온다는 거죠. 예. 내년엔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진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인텔, 그러니까 글로벌 그 회사들이 반도체 회사들이 종합 반도체 회사 IDM 뭐 이런 회사들이 폐볼 증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신규로. 그러면 P3 공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장비에 새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반도체 생산하는데 의외로 장비 소재 엄청 많이 다양하게 지난번에 제가 어떤 그죠? IR북에서 8대 공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전 공정이 8대 공정입니다. 거기에 다 장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노광부터 해가지고 증착 뭐 이런 거 해서 8대 공정이었잖아요. 후공정은 오사트 패키징하고 뭐 테스트하고 뭐 그런 거 한 2, 3단계인데 전 공정은 8단계라는 거죠. 거기에 장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주 대표 중에 주승 엔지니어링도 있지만 유진테크도 보셔야 되고요. 원익 IPS도 보셔야 되고요. 뭐 오사트도 많지만 하여튼 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주들이 지금 대표적인 게 오늘 주승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죠. 예. 조정 받으시면 한번 사보십시오. 내년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펩 정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SEMI 리서치 센터에서 내년 반도체 장비의
투자 금액이 1,000억 달러라고 그랬습니다. 1,000억 달러. 예, 1,0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예. 그만큼 반도체에 장비가 다양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두 번째가 JT입니다. JT. JT가 소형주인데 어쨌든 JT도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반도체 종목이 또 뭐가 있나요? TSE. TSE가 있습니다. TSE는 전에도 한번 다뤘는데 그 리노공업이 대장이고요. 테스트 소켓. 예. 그다음에 DSE. 뭐 그걸 실리콘으로 하는 거냐 아니냐. 뭐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DSE 그다음에 ISC. ISC도 오늘 상승폭이 컸죠. 리노공업도 좀 상승했지만 워낙 덩치가 크니까 TSE가 이게 이전에 8만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뭐 1차적으로 지인에게도 말해가지고 좀 재미를 많이 봤던 종목이거든요. 8만 원까지 갔었어요. TSE가. 이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좀 조정받아서 이 밑단에서 분할 매수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차에 이제 지금 올라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도 꼭 보십시오. 예, 리노공업, DSE, ISC까지 세 종목을 두루두루 보십시오. 실적 좋습니다. 예, 실적 좋습니다. DSE 실적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DSE 자회사가 있습니다. 타이거 일렉이라고 예, PCB 기판 만드는 회사인데 타이거 일렉도 한번 보시고요. 심텍, 뭐 대덕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심텍이 원탑픽이고 대덕전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TSE의 자회사 타이글렉도 한번 봐주시라는 거 관심 가져보시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가 MC넥스입니다. MC넥스는 반도체라기보다는 카메라 그 이제 자율주행 예, 그거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MC넥스도 잘 나갔고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MC넥스도 66,500원까지 갔죠. 예, 66,500원까지 갔는데 주가 좀 꾸준히 실적이 안 좋아져서 조정받다가 이제 야금야금 올라오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MC넥스하고는 뭘 또 보시냐면 이게 이제 카메라잖아요. 자율주행에 뿐만 아니라 뭐 휴대폰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카메라는 렌즈하고 연결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옵트론텍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옵트론텍. 예, MC넥스는 옵트론텍하고 같이 봐달라. 예, 관심 가져보시고요. 실적 체크하시고요. 옵트론텍은 실적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실적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칩셋 미디어도 카메라, 예, 뭐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차량 반도체,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있니? 칩셋 미디어, 이전에도 나왔던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 M&A 할 수 있다. 차량 반도체. 뭐, 그 이전에도 나왔던 이슈인데, 뭐, 지금 삼성전자가 실탄이 많으니까, 현금이 뭐, 100조가 넘는다 그러죠? 예, 100조가 넘으니까 인수 기업, 예,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칩셋 미디어가, 삼성전자가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신제품을 공개하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칩셋 미디어가 M&A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나오네요. 예,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유비케어가 아까 말씀드린 비트 컴퓨터, 유비케어, 인성정보, 예, 원격 의료, 원격 진료, 뭐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죠. 그리고 뭐 아까 여기 보면 포장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미 돌고 돈 테마죠. 뭐 코로나 한참 할 때 뭐 하도 택배 물량이 많다 보니까 뭐 포장재, 골판지 뭐 이런 거 있었죠. 예. 어, 그리고 저는 근데 오늘 중점은 뭐 반도체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섹터가 많지만 저는 오늘 반도체 위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주인공입니다. 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대장 리노공업, DSE, ISC, 예, 테스트 소켓, 그 다음에 FST는 너무 많이 떨어졌고 펠리클, EUV 펠리클, SNS 택이 더 빨리 개발했는데 FST도 뭐 개발을 할지 뭐 소식이 아직 없네요. 주가는 엄청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래도 반도체하고 엮여 있으니까 9.47% 펠리컬 국내 1위인가 글로벌 1위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1위입니다. 펠리컬 관련해서는. 근데 이 자회사가
오로스 테크놀로지인데 최근 제가 계속 한번 말씀드리죠. 눈에 띄게 올라온다고. 그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많이 올랐죠. 예, 이 FST가 모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 컴퍼니 또 있고, 이거는 이제 뭐 반도체라기보다는 뭐 디스플레이 쪽이긴 한데, 오늘 무슨 메타버스 관련된 칩을 뭐 개발했다고, 뭐 핵심 칩셋을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좀 세게 올라가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주가를 보시면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옛날 10몇만 원 넘게 가던 종목인데, 이게, 예,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뭔가 하여튼, 뒤처졌다는 거죠. 그 뒤로 뭐, 성공에 안주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뒤처져가지고 주가가 엄청 많이 조정받았죠. 다시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예. 어, 그 반도체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 테스나가 있습니다. 테스가 8.52% 올랐고, 테스나도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테스나가 어디 있나? 테스나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 테스나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와이팜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테스나가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죠. 와이팜이 테스나를 인수했거든요. 30% 넘게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 작은 회사가 이 덩치 큰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켜봐야겠다고. 근데 와이팜이 3분기 흑자전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7억인가요? 이렇게 냈는데 어쨌든 그게 인수 완료하고 지분평가 이익이 꽂히면은 와이팜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와이팜 주가가 8,000원입니다, 오늘. 그 주가도 거의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이상 떨어졌어요. 2만 원 넘게 가던 건데. 어쨌든 그 이제 뭐 본업이 통신업이니까 5G하고 엮일 수도 있고 하니까 테스나 주가 가는 거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와이팜도 주가가 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와이팜. 테스나 오늘 5만 1,000원 넘게 갔죠. 테스나는 뭐 말씀드리지만 뭐 삼성전자 CIS CMOS 이미지 센서 외주 테스트를 거의 많이 하고 있죠. 왜냐면 삼성전자도 하는데 그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사트 그러니까 테스트 외주 테스트 하는데 테스나에다가 물량을 많이 주고 있어서 실적도 좋습니다. 테스나는 테스트도 있고요. 어쨌든 오늘 반도체 위주로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CS 베어링은 이제 풍력이죠. 풍력, 그 다음에 풍력은 상강 MNT, CS 베어링, CS 윈드 이 세 개 정도, 예, 풍력주도 계속 저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도체 중에 제가 YIK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전에 세게 가다가 좀 조정받았죠. 6,500원 넘게 가다가 너무 심하게 조정받았어요. 이게 오미트론 딱 생기고 난 이후에 너무 심하게 조정받았어요. 그리고 좀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 YIK도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요. 그러니까 관심 가지시고 뭐 제가 볼 때는 뭐 5천 원 중반대면은 충분히 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다 분위기가 좀 좋았어요. 안 좋은 거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던 것들이 안 좋았을 뿐입니다. 뭐 여기 하락률 보면 한국 BNC는 뭐 유상증자 2천억 뭐 한다는 것 때문이고 제노코도 무상증자 뭐 두 주 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세게 가서 이제 내려오는 거고 게임빌 대표적으로요 그동안에 올랐던 게임빌 세게 갔던 종목들이 그래도 이게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이런 게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동아기업 이런 때 조정받을 때 사야 됩니다. 2차전지랑 NFT 플레이 투어과 관련된 이런 조정을 받을 때 한 번에 사시지 마시고 꼭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세게 갔던 것들 이런 거 MBT가 뭐 세컨스울이라는 뭐 부동산 그거 만든 회사죠. 세컨스울. 저도 지인한테 세컨스울을 받아가지고 로그인해서 들어갔더니 이미 뭐 사이버 세계 땅은 다 점했더라고요. 예. 참 그런 게 이제 유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생소하긴 한데 어쨌든 네오이즈 홀딩스, 펄 어비스, 비덴트 그동안 세게 갔던 종목들이 다 내려가고 있죠. 조이시티, 위메이드 아까 위믹스도 조정받았지만 위메이드도 좀 세게 조정받죠. 플레이 위드, 액션 스퀘어, 드래곤플라이, 뭐 서울 옥션 뭐 이거 다 컴투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아갔던 종목들 아닙니까? 근데 저는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무조건 숫자가 나오는 기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2차전지 소재주, 대주전자재료, 아까 위에 동아기업 그런 것들은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MP 다 메타버스죠. 맥스트, 뭐 일진 머티리얼즈, 첨보, 2차전지, 세로닉스는 LNF가 조정받으니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테스나 이야기하면서 와이팜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LNF의 지분 16% 가지고 있는 세로닉스가 LNF 움직일 때 더 많이 움직여요. 대부분 안 움직이거든요, 지주사는. 근데 이거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 참 신기했어요. 근데 와이프하면 움직일까요? 저는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오사트 기업과 통신 이게 시너지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테스나의 지분법 이익이 꽂히면서 원래 본업인 통신도 차차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5G, 6G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메타버스를 가거나 자율주행으로 가거나 그런 게 인프라가 깔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인프라가 통신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좋게 본다는 거고요. 나노 신소재도 많이 올랐죠. 2차전지, CNT 도전재, 예, 에코프로, 사마 알미늄, 알미늄도 2차전지에 엮여서 많이 올랐고, 알루미늄 가격도 원래 많이 올랐고, DI 동일도 알루미늄 박이죠. 하이버는 이제 BTS 멤버들이 뭐 주식을 팔았다고 100억 원은 칠까? 뭐 팔았다고 해서 이제 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런데 뭐 이제 또 오프라인 콘서트가 오미크론 때문에 조금 연기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건데, 뭐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알체라도 그렇고, 예, 디어유도 그렇고, 예. DOU, 뭐, 마마무의 그 뭐죠? RBW인가? 그런 것도 있는데, 참 그런 게 어떤 기업으로서 이익을 낸다라는 게, 뭐, 전부 다 굿즈 팔아서겠지만은, 그 팬층이 워낙 두텁다라는 거죠. 원준도 2차 전지 열처리 솔루션, 원준도 좀 많이 떨어졌네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저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예. 포스코 케미칼 사면 돼요.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얼티엄 뭐죠? 이름이? 예, 그 회사에 지금 그 양극재, 음극재 다 공급하기로 딱 그 신문 기사가 났는데 얼티엄즈인가요? 그거에 기사가 나자마자 저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늘 내렸습니다. 예, 그동안에 올라가서 그런지, 예, 오늘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격언에 맞게 내렸네요. 예. 그러나 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예, 포스코 케미칼. 각각 게임즈도 10만 원 밑으로 떨어졌고요. 예. 어쨌든 툴젠이 지금 공모주 청약을 합니다. 오늘 내일 한국투자증권에서 툴젠이 유전자 가히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거든요. 캐스퍼 9 뭐 있는데 이게 관심 있으시면 한번 공모주 청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요 예측이 실패하고 공모가가 엄청 낮아졌어요. 7만 원. 예, 7만 원으로 됐고 차트를 보시면은 정말 뭐 많이 올랐다가 완전 내리꽂습니다, 지금. 내리꽂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7만 원대 장외 시장에서 좀 거래를 좀 했었는데 워낙 이 회사가 뭐라고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근데 이게 돈이 안 돼요. 왜 돈이 안 되냐면 인체에다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유전자 가해 기술을 인체에다가. 뭐 윤리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그 중국에서 이 유전자 가해 갖고 사람 갖고 실험하다가 그 어떤 박사 그 어디 논문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했다가 잡혀갔어요. 재판도 받고. 예, 중국에서. 그만큼 이제 인체에다가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유전자 가해 기술을. 예를 들어서 뭐 그 가족의 병이 있다. 암이 유전된다. 뭐 그렇게 하면 이 유전자를 그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잘라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살아있는 사람에게다 쓸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나는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제약이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이 기술을 쓸 수 있는 게 제약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종교 단체도 그렇고 윤리에도 이 문제가 있는 거죠. DNA를 잘라낸다라는 게. 그래서 이걸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로 돌리냐면 동물, 식물 이런 데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식물, 동물 이런 데다가 뭐 병을 일으키는 그 유전자를 잘라내는 거죠. 캐스퍼9 이게 유전자 카이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유전자를 편집해요. 잘라내가지고. 예. 그래서 동물 식물 하다 보니까 사실 제일 돈이 되는 건 사람한테 하는 건데 이게 적용을 못 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예, 뭐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IR북도 있긴 한데 동물 식물 이건 이제 뭐 농작물 이렇게 유전자 조합을 해서 뭐 생산량을 늘린다든지 동물에다가 해서 뭐 이제 인간에게 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어떤 식량 차원에서 이제 활용성이 높다. 근데 그게 돈이 안 된다.
아니, 문제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제 특허라든가 이런 거, 그 지금 뭐 몬산토인가요? 그 농수산물 제일 큰 기업 몬산토하고도 뭐 제휴해갖고 하여튼 뭐 제휴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회사긴 합니다. 근데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약점은. 그래도 매력적인 회사예요. 이제 특허, 원천 특허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 세게 간 거죠. 16만 원 얼마까지 갔잖아요. 아까 보니까. 그전엔 더 세게 갔을 겁니다. 장외시장에서 그래야 거 제가 20몇만 원까지 봤었거든요. 17만 원인가? 예, 하여튼 세게 갔습니다. 이게 이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래전부터 봐온 회사고, 이 대주주는 제넥신입니다. 제넥신. 그리고 이런 ETF, 오늘 ETF 주는 좀 연금 계좌에서 담았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액티브라든가, 2차 전지 이렇게 조정받는 때, 받았을 때, 예,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ETF를 저는 이제 연금 계좌에서 좀 샀고요. 테이펙스, 후성, 오늘 저는 후성을 좀 담았습니다. 후성, 전액은 후성, 엔캠, 첨보, 뭐 이런 게 있는데, 후성을 좀 담았고요. 캠트로스도 좀 조정받고 있고요. 이즈미디어도 좀 조정받고, 두산퓨얼세, 지금 수소도 거의 묻힌 상태잖아요? 수소도 거의 묻혔어요. 예, 요즘 수소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너무 NFT 플레이트 원 메타버스가 시장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슬슬 잊혀져 가는데, 잊혀져 가는 종목들의 청개구리 매매를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오늘 1, 2위가 해줘가지고 상당히 오늘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1, 2위 뭐 올랐죠. 이 거래대금 상위도 1, 2위고 위메이드 좀 전에 얘기했고 뭐 에디슨 이브이는 어제는 뭐 하한가 갔는데 오늘은 상한가 갔네요. T사이언티픽도 빗썸이 제가 얼마 전에 주말에 두나무 업비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때가 63만 원인데 지금 장외시장에서 72만 원입니다. 그 사이에 9만 원 올랐고요. 두나무는 오히려 주가가 내려갔어요. 53만 원에서 51만 원 내려갔습니다. 어쨌든 그때 비교할 때도 PER이 빗썸은 2.2배 정도 되고 두나무는 5배 정도 됐거든요. 그만큼 빗썸이 싸다는 거죠. 그래서 좀 주가가 지금 9만 원 올랐고 두나무는 2만 원 떨어졌어요. 예. 참고하시고요. 완성 배터리 셀 업체들은 뭐 오늘 삼성 SDI도 내리고 참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게 아닌가. LG화학은 좀 올랐고 SK 이노베이션도 좀 올라오긴 했는데 20만 밑으로 한 번 더 20만 밑으로도 떨어지고 어쨌든 2차전지 포스코 케미칼 LNF 이런 종목들은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 해보시는 걸 제가 권해드립니다. 예. 어쨌든 2차전지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적이 나오니까요. 예. 오늘 뭐 카카오페이가 조금 세게 가다가 좀 조정받았고요. 에코프로비움 2차전지 좀 조정받고 게임주 조정받았고 예,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이 좀 조정받아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SKC도 그렇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일진 머티리얼도 그렇고 DB하이텍이 오늘 반도체 가는 날인데 의외로 안 갔어요. 예. 그 한미 반도체는 오늘 좀 갔는데 DB하이텍이 오늘 생각 외로 안 갔습니다. 그 8만원까지 갔었는데 8만원 특미까지 갔었는데 제주 반도체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좀 7% 넘게 떨어졌네요. 진단키트도 떨어지고 두산중공업은 유상전자 때문에 그렇고 이런 ETF도 사모아 보시길 바랍니다. LG전자 좀 올랐고 MC넥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주성엔지니어링, MC넥스, TSE 이런 거 말씀드렸죠. 원익 IPS도 오늘 6% 넘게 올랐고 2차전지주들은 내렸고요. 위직 스튜디오, 메타버스, 덱스터 이런 거 좀 보고 조정받을 때 뭐 사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시젠도 내렸고 SK텔레콤, 네페스아크도 반도체죠. 오사트, 네페스 자회사로서 네페스아크도 54,900원까지 세게 갔습니다. 이 네페스아크도 여러분 네페스랑 같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페스아크, 네페스 후성은 좀 4.83% 떨어졌는데 저는 오늘 좀 샀습니다. 후성.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좀 샀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오늘 37,600원까지 올라갔고요. OCI도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때는 탈만한 구간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첨보도 오늘 7% 떨어졌네요. 테스나 아까 51,500원까지 테스나가 51,500원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5만원에 끝났네요. 어쨌든 테스나 이야기하면서 와이팜을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또 끝으로
끝으로 아모텍도 한번 잠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모텍. 아모텍이 이제 최근에 아모 센서도 상장했죠. 아모 그린텍도 있죠. 아모 그린텍이 이제 LF 배터리 때 좀 세게 갔다가 지금 거의 엄청 떨어졌거든요. 어, 아모텍도 엄청 떨어졌어요. 예. 근데 어, 김병규 회장이라고 하죠. 아모그룹의 김병규 회장이라고 해야 되지, 사장이라고 해야 되지. 뭐, 아까 제가 무슨 종목을 이야기할 때 오랫동안 봐왔다고 그랬는데, 주승 엔지니어링. 주승 엔지니어링도 엄청 오랫동안 봐왔지만, 아모텍도 엄청 오랫동안 봐왔는데, 어쨌든 칩 바리스트 글로벌 1위잖아요, 아모텍이. 근데 지금 아모텍이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밀고 있는 게 세라믹 MLCC입니다. 세라믹 MLCC. MLCC 하면은 뭐 일본 무라타도 있고 뭐 우리나라 2위인 삼성전기가 있는데 저는 삼성전기로는 재미를 좀 못 봤어요. 삼성전기는 사면 주가가 안 오르더라고요. 그 지금도 안 올라요, 사실. 그렇게 MLCC가 뭐 산업의 쌀이고 반도체 쌀이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많이 팔린다고 실적도 잘 나온다는데 삼성전기가 그렇게 주가가 세게 가지를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세라믹 MLCC는 부가가치가 높고 단가도 세거든요. 일반 MLCC보다. 거기에 삼성전자의 테스트가 통과돼서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적이 안 나와요. 3분기 실적도 마이너스거든요. 아모텍.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주가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4분기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세라믹 MLCC가 삼성전기 테스트 통과돼갖고 높은 부가가치로 해서 차량용 반도체에는 그런 세라믹 MLCC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아모텍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삼성전기가 어디 있나요?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저하고 2년이 좀 별로 없어요. 이 차트가 좀 세게 갈만도 한데 실적도 좋거든요. 삼성전기. 예. 증권사 레포트도 다 좋게 나와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저는 영 재미를 못 봤습니다. 삼성. 아무튼 그거는 뭐 개인적인 얘기고 삼성전기의 세라믹 MLCC를 테스트 받고 납품을 하는 아모텍이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올 거다. 그러면은 주가가 반등할 거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아모텍 차트 한번 볼까요? 아모텍이 진짜 4만 원까지 갔다가 올 초에 4만 원 넘게까지 갔거든요. 저도 이게 좀 오랫동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오랫동안 많이 봐왔고 이게 4만 원까지 4만 원 넘게까지 갔거든요. 4만 3,700원까지 갔어요. 올해 1월 달에. 이게 이제 MLCC 때문이 그렇거든요. MLCC. 근데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니까 계속적으로 기다리다 지쳐서 주가가 22,500원까지 22,5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오늘 지치다 못해 이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심정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MLCC 때문에 내년 1, 4분기나 이럴 때 실적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1, 4분기에. 예, 그러면은 미리 선반영해서 12월 달에 이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사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모텍. 예. 여기 보시면은 뭐 보고서 하이투자증권 여기 MLCC 대량 11월 23일 날 나왔나요? MLCC 대량 생산과 전장 부품 확대라고 해서 그 아모그린텍 아모센서도 뭐 아모센서는 무슨 충전 또 관련돼 있고 전기차를 무슨 충전하는 그런 거와도 관련이 있죠. 아직까지 뭐 기술이 뭐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충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아모 센서, 아모 그린텍, 아모텍 이렇게 묶어서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MLCC 이게 적층 세라믹 콘덴스잖아요. 이게 세라믹으로 MLCC 된 게 있는데 하여튼 부가가치가 높은 그 MLCC를 여기 뭐라고 해야 삼성전기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기사를 읽어보시고 내년에 좋아질 거다.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에서 더 떨어지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좀 알아보시고 어쨌든 본인들이 공부를 하시고 자기 걸 만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가가 설령 조정받더라도 그러니까 공부를 충분히 해보시고 트레이딩 해보실 걸 권해드리고요. 투자의 판단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제 얘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